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새롭게 바뀌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 방법에 대해서 대학의 입장, 그다음에 교육부의 입장, 또 고등학교의 입장을 갖고 관점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1년 전국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들의 입결, 입학 결과, 비교과 학력이라든가 입학한 학생들의 내신이라든가 이 자료를 갖고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갖고 잘 분석을 해서 알면 올해 또 내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서울대학교 작년 학종 입결, 제가 이제 학종 입결에 대해서 주로 하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 수능과 그다음에 정시 입결과 교과 입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특히나 학종에서의 내신 성적, 이제 비교과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교과 70에 내신 30인데 학종에서의 서울대학교, 학종에서의 경희대학교, 학종에서 연세대학교를 학종으로 간 학생들의 작년에 내신 성적과 순전히 교과로 간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거든요. 비교과를 붙여서 학종으로 가냐, 비교과를 많이 넣지 않고 교과 성적으로만 가서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교과로 가냐가 내신 성적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인지를 하셔서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서울대학교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전국에 있는 인서울권 대학도 위주로 해서 점점점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부터 강의를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강의하기 전에 제가 그 더보기 그 유튜브를 누르면 제가 이번에 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로드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의사항들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하단에 나오는 저희 권현 아카데미 그 번호로 유선으로 상담을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자, 2023학년도 대학별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안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좀 보면은 서울대학교가 작년에 어떤 요소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했냐. 자, 첫 번째 학업 역량에서 학업 능력, 그다음에 지적 성취, 그래서 학업 역량이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하면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간단하게 좀 볼고요. 평가 요소는 의미가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가 중요합니다.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주어진 여건에서 교과 및 학업 관련 활동에서 성취 수준과 단순히 1등급만 많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이 있죠. 서울대학교는 단순히 1등급만 많이 맞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취 수준과 논리적 사고력, 과제 수행 능력 등이 영리하는. 이건 제가 이제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말씀드리면서 다 이 부분 카테고리 말씀을 드렸고요. 평가 내용이 뭐냐? 학업 능력의 지적 성취 평가 내용은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근데 이제 이것이 직윤하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하고의 그 내신 비율 퍼센트가 다르다는 거. 이건 이제 요 영상 찍고 다음 영상에 바로 그 교과, 다시 말하면 직윤을 제가 영상만 좀 보여드릴게요. 내신만. 그러니까 내가 진짜 1등급이라고 해도 서울대학교는 1.3이냐 1.4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등급 정말 1.0, 1.1 초반을 나와버리면 교과가 전략적으로 가는데 교과에서 떨어져 버리면 1.3, 4, 5만 돼도 이제 이것이 직윤이라든가 이렇게 가기가 좀 힘들어지면 내가 전략을 잘 선택해야 돼요. 서울대를 갈 때 이미 종합과 교과를 같이 선택을 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내신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사실상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는 것. 종합전형은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 본인의 전공에 대한 또 전공에 대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학업 능력 속에 우선 보여줘야 됩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의미가 있어야 돼. 꾸준하게 내가 이것을 왜 선택했는지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의미를 가리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서 학생이 성장이 안 돼요. 노력을 통한 성장한 모습은 어땠는가?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지적 학업 능력에서 그러니까 평가 방향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가 이 평가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로드맵이 짜여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 갈 학생들 이 평가 방향에 맞게 그것이 구현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구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부터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평가 반영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의 양과 폭, 사고의 깊이, 교과목 이수 내용, 선택 교과목 이수 내용, 교내 탐구 토론, 독서 창의적 체험 활동 등 여러 학습 활동을 통해서 축적한 내용, 그 의미, 이것이 이제 뭐 의대면 MMI 면접, 아니면 이제 우리가 심화 면접, 이렇게 2차 면접에서 그런 것들이 아예 의식과 인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 관점이. 그래서 제가 이제 IB 수업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실 수업 활동의 교사평가 기록 활용, 활동 중심 수업의 단순 참여 사실이나 여부나 참여 횟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양보단 질, 그것이 내 전공 역량, 내년부터는 진로 역량 어떻게 연결되느냐, 교내 탐구, 토론, 독서,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습 활동을 통해 축적된 역량, 사고력, 과제 수행 능력,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 교과 점수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교과학습 과정 노력의 양과 수준,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수행한 독서, 토론, 글쓰기, 발표, 탐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잠재적 역량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이런 내용들이 서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답니다. 자기소개서와 어디에? 생활기록부에.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검정고시 해학생들. 그리고 이 서류만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서류를 통해서 아이가 구현될 수 있는 가치관이 아이한테 그것이 길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 자, 다음에 학습 태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학업 역량 속에서 지적, 토기심, 자기주도성, 적극성 특히나 적극성이 중요해요. 내가 재작년 뭐 작년 거쳐오면서 코로나라고 해서 손 놓고 있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어진 상황에서 내 전공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준비를 했냐가 중요하죠. 평가에서는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오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깊이 있는 뱀에 대한 열의, 학업 수행 과정에서 주도성, 적극성, 진취성, 진로 탐색 의지 등의 학업 수행과 태도.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세미나 수업을 발제해서 내 진로 선택 또 심화 선택 시간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내 관점을 갖고 그 수업을 해 나갈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평가 내용 볼게요.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엄마가 하라고 해서 그냥 서울대 가고 싶어서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유아틱해 보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내가 왜 서울대를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의사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잘 진로에 대한 동기가 갖춰져 있고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세특 내용. 그런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서울대를 보낸 학부모님들을 내신을 1.0, 1.12를 유지를 해서 지균이나 교과 전택 또 거기서는 그런 학생들만 만나서 이제 붙는 거니까 30%의 비교과도 중요하겠지만 대응책으로는 사실은 일반 전형까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것이 교과 전형에서 지균이죠, 서울대는. 이것이 이제 밀려나면 그때는 종합 전형, 일반 전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다 의미가, 한국 입시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입시하고 달라요, 수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가?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자기 주도를 잘 모르는 게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서 독서실에서 자기가 혼자 공부했다 자기 주도적이 아니라 그것도 자기 주도적이지만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내 진로를 개척하고 내 진로를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동아리를 하고 다 자기 주도적이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죠.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가? 자, 평가 방향을 볼게요. 서울대학교 작년. 대학생활에서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 준비도 평가. 학습활동과 학습 경우의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 동기와 과정.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의미, 의식, 인식, 동기, 과정. 그것이 이거 과정, 학생부 종합전형 2년, 2년 반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나타난 역량, 종합평가하고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 능동적이고 자기주적인 학습 태도와 열정, 그 다음에 학업 동기와 실행 과정에서 보이는 열의, 과제 수용 또 평가, 독서 학습, 실험 탐구, 관찰, 조사, 수집, 노작 등 시험 과정에서의 성공, 실패, 도전의 과정 파악.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교실 수업 내용과 학생부 조화가 평가 우선은 과제 참여, 문제 해결, 논리 사고, 과제 집착력 등의 학업 수양과 태도 역량 파악이죠. 자, 그 다음에 학업 외 수양을 볼게요. 평가, 요소, 의미.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나눔을. 이것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업적인 소양이 있고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혹은 다른 데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의외로 현장에선 이런 학생들이 많다. 학교 생활을 통해 드러낸 지원자의 품성뿐만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사회 구성으로서의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내용 볼게요. 바른 인성을 가치로 놓겠는 거. 올해까지는 인성, 발전 가능성. 내년부터는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어요. 학교 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단순히 반장, 부반장만 했다고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어떤 행위 자체가 내 진로와 전공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냐. 내 어떤 가치관으로 내 어떤 생각으로, 관점으로 이것을 했냐가 중요하죠. 논리력, 사고력. 그래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MMI 의대 전형에서 MMI 면접, 그 다음에 직윤에서 MMI 면접에서 제시문도 다르고 학생한테 물어보는 소양과 가치관과 역량들이 다르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가? 학교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은 어떠한가?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융합적이고 당장 앞에 것도 바라보지만 이것을 한 단계 더 융합시켜서 몇 단계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학생. 평가 방향을 보기. 이 평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서류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창의 육아 민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폭넓은 소양, 교실 수업한 학습 활동을 포함한 음악, 미술, 체육, 문학 등 학습 선택에 대한 소양, 수행 과정에서의 보이는 학업 능력, 리더십,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책임감, 공동체 의식, 배려심, 단순 활동 목록에 나열을 의미 있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나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많이만 해놨어. 그건 아니야. 다 생계부가 의미를 갖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위계성과 성장성과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생계부는요. 고3 때 와서 어떤 컨설팅 하는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생계부인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계부는 1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노드맵과 전략을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 서울대학교 내가 교과도 생각하지만 내신이 떨어졌을 때 내가 지금 학교장 추천을 못 받았을 때를 생각해서 학생부 중간까지도 내가 생각을 해서 생계부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노드맵을 갖춘 다음에 시간을 갖고 1학년 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중학교 때, 중3 때 학교 선택부터가 사실은 이 요즘 입시의 트렌드입니다. 학교를 또 잘 선택해야 되죠. 하지만 학교를 선택하는 것을 내가 잘 못했다고 해도 그 안에서의 것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여유와 열정, 학업, 예술, 체육활동 등을 통한 사고와 경험의 폭넓은 노력, 학교생활 경험 고등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한 요소가 서울대학교 작년 평가 내용과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생기부의 구현이 명확하게 안 돼 있다. 세특을 통해서, 자동봉진을 통해서,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을 통해서 안 돼 있다? 그러면 서울대는 가기 힘든 거예요. 그 한 번 지금 고3 때 지금 6월 달에 방학 끝나고 컨설팅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이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를 보고 오늘은 요구선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하고 그다음에 직윤하고의 어떤 여기 지금 이제 그 직윤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카테고리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볼게요.
자,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점수가 좋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다 차등 없이 1학년, 2학년, 3학년 균등하게 서울대학교 반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이걸 봐서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인데 지금 인문계열 이렇게 보면 이제 충원 인원 나오고 경쟁률 나오고 모집 인원 나와요. 근데 이제 보면 50% 컷이 있고 70% 컷이 있는데 지금 인문계열 전체로는 1.29 등급까지가 컷으로 70% 컷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직윤에서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는 직윤에서 1.24 등급. 그러니까 1등급 한 1.3등급까지 떨어지면 이제 위태위태한 거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거의 이것이 올해도 같이 갈 거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에 대한 입결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에서 보여드렸고 이것이 들어가 있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내신에 대한 입결은 올해 보면 내년하고도 올해 이제 작년 거 봤으니까 올해하고도 비슷하게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인류학과 1.36. 인류학과가 약간 비인기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1.3에서 약간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직유는 1.3을 넘어가냐 1.3 안에 들어오냐가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리학과는 1.48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일정하게 1.29, 1.34를 우리가 유지합니다. 간호대학은 1.65였고 작년에 추합이 3명이 추합이 났어요. 추가 합격이. 경영대학은 1.20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벗어나면 직윤으로 가긴 힘들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일반 전형으로 종합적인 내용 아까 제가 서류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잘 1학년 때부터 세팅이 돼서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공학부 1.22에서 70% 컷에서 오프됐어요. 1.22. 서울대학교 직유는 1.3을 벗어나면 위태위태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국어교육은 1.47, 반면에 영어국은 1.12. 그러니까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가 조금씩 그렇게 하는데 자, 수의학과가 1.23에서 커트라인 70%가 충족이 됐고요. 의예과는 1.08.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의대를 직윤으로 간다. 직윤 내신 70%에 비교과 30이죠. 직윤은. 교과 전형 같은 거니까. 그럼 1.08을 벗어나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0% 컷이 되는 1.5니까 거의 찐 1등급. 정말 1.01, 02가 아니고 1.5, 1.08을 벗어난다? 그럼 그때는 종합전형으로 돌려야 되는 게 전략입니다. 치의학과는 70% 컷이 1.2 내신 나왔어요. 다채롭죠? 자, 그런데 일반 전형을 볼게요. 일반 전형 컷을 보니까 자, 이건 이제 이번에 아까 위 거는 교과 전형 성질의 직윤이었고 위 거는 국어 국문이 지금 70% 컷이 2.56이 나왔어요. 서울대학교가. 어때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아까 국어 국문이 몇이었어요? 1점 몇이었어? 앞에 보면 되잖아. 2구였단 말이에요. 그 국어 국문이 1점 인문계열이 1.29. 그 다음에 국어 교육과가 1.47이었어. 여기. 그쵸? 근데 지금 국어 국문 일반 전형의 서울대학교 컷이 2.56이야. 70% 컷이. 50% 컷은 2.2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서류 충분히 잘 준비를 해야 돼. 이 지금 일반 전형으로 보면 서류가 그렇게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재수하면 안 되니까 2년 반 동안에 딱 그게 서류가 준비가 되면서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죠. 내신이. 이거는 작년에 입학 결과, 입시 결과 입결. 그러니까 70% 컷이 2.56이에요. 국어교육과가. 지금 다만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볼 때는 1.30을 넘으면 안 된다. 1.40까지 비인기 학과는데 의대는 1.08, 1.05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오니까 2점대야 이제는. 확실히 숨통이 터있네. 합격한 아이들의 70% 컷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자 미학과가 2.14, 철학과는 1.80, 다 2점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보시듯이 경제학부가 2.19, 아까 다 1점대였는데, 그러니까 1점 정도의 내신이 만회가 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렇게 1학년 때부터 서류를 잘 준비를 해서 아이의 어떤 사고력을 잘 갖추고
이것이 지근이 아닌 교과가 아닌 이것을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 다 2점대야. 심지어 수리과학부는 서울대학교 70% 컷이 3.10이야. 3점대도 붙었다는 거예요. 수리과학부가 서울대학교 작년에. 컷이 잘 갖춰졌으면 서류만. 지구환경과학부는 70% 컷이 3.64야. 50% 컷이 2.57이야. 두 명이 추합이 됐고. 간호학과 볼까요? 2.24. 아까 간호학과가 1점대였죠. 근데 지금 확실히 한 1등급 1점 몇 더 이렇게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오니까 내신은 조금 더 낮아지는 겁니다. 붙는 그 확률이. 경영대학이 2.15. 다 지금 2점대, 3점대 일반 전형이. 자, 의대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어교육과 1.77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의학과가 1.80. 아까 수의학과가 1점 우리가 3?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조금 더 넉넉하죠. 그 다음에 약학 계열이 1.87. 의예과가 아까 1점 몇이었어? 0.8이었잖아. 70% 컷이. 근데 지금 의예과가 몇이야? 학생부 종합 일반적 1.42야.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거의 1.4면 1.5대잖아. 1등급이라고 해도 1등급 중반이잖아. 근데 이것이 직윤으로 같은 1등급 초반이라는 거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준비했을 때 내가 내신은 이 정도까지는 더 커버가 된다. 쉽게 말하면. 치의학과가 1.84. 자, 그렇습니다. 우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서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관점에 의해서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짤 때 제가 누누이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를 잘하면 그만큼 내신은 어느 정도 조금 더 거의 1등급 정도가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베이스에 깔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평가 영역은 오늘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맞게 1학년 때부터 지금 고3 때 와서 안 돼 있는 걸 넣으려고 하면 늦었고 1학년 때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해라. 자, 더 궁금하신 사항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를 시켜야 될 분들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권현 아카데미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유를 끄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